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세계는 지금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이 디지털 혁신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제주도 역시 유엔이 정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토대로 해서 20년 앞을 내다본 즉 2040년까지 나가야 할 도정의 방향과 그리고 철학이 담긴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김석범의 인터뷰에서는 오영훈 지사로부터 이번에 발표한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이 과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영훈 지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주변에 봄 기운이 감돌고 있고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봄 인사를 겸해서 우리 도민들께 인사를 먼저 해주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희 도민 여러분, 지난 겨울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추위를 느꼈던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내란과 그리고 탄핵과 관련된 전국의 혼란, 그리고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사건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면서 그렇죠.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마이너스 전년 동기 대비 10%대의 여행자 감소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지금 극복이 돼 나가면서 봄이 오는 시기와 맞춰서 여행객의 급감 현상도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3월 말 4월 초가 되게 되면 여행객의 어떤 급감도 지난해 동기 대비 평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제주의 봄 소식이 제주의 경제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그런 소식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제주 사회 전반에도 좀 봄이 좀 빨리 네, 찾아왔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제가 앞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2040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 네네. 이 기본 전략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 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국제 사회, 특히 이제 유엔이 대표되는 이제 국제 기구인데, 예, 국제 사회는 기후 위기 문제가 계속 극심하게 강화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양극화가 강화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잘 사는 국가와 또 못 사는 국가 간의 차이도 더욱더 깊어지고 있고, 그렇죠. 생존 자체가 위협이 되는 국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선진국 중에서는 그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는 이런 국가들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 세계가 지속 가능하려고 하면, 네. 지구 생태계가 유지되려고 하면 기후에 대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 모든 인류가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전략이 모색돼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2015년 유엔은 지속가능개발 전략을 채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2007년도에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제정해서 이와 관련된 정책을 쭉 펼쳐왔고, 예. 2022년에 재개정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일종의 법정 기본 계획이 돼버린 것이죠. 예. 그러면 지방 정부도 법정 계획에 따라서 20년 장기 비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 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기 때문에 모든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되도록 법정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20년 장기 단위 법정 계획으로는 이 법보다 장기 계획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그 법에 나와 있고 해야 되는 명분도 있지만, 우리의 실정에 맞게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고 유엔의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과 목표에 부합되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계속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예.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건 미래 세대가 사용해야 될 사회, 경제적, 환경적 자원을 미리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예. 물론 갖다 써야 되기도 하지만, 예. 그럼 현 세대가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 있게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사회, 경제, 환경 자원을 같이 쓸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된다. 예. 이런 기조가 깔려 있는 겁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솔직히 싹 와닿진 않거든요. 예. 이게 기본법이 있고, 그러면 네네. 아까 유엔이 2015년에 채택한 네네. 그럼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토대로 해서 네. 만들어진 것이다. 네. 그럼 20년 후에 네. 제주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그려볼까? 볼 예. 것이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경제 성장률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지역 내 총생산이 이제 24조 원인데 네. 그러면 2040년 되면 네. 얼마가 될까? 될 것이냐. 대략 60% 이상이 증가될 걸로 전망하고 있는데 예. 우리 지표상에서는 예. 그러면 이제 50조 원 가까이가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런 상황들을 지표로서 제시하는 겁니다. 목표를. 아하. 그러면 5년 단위 앞으로 5년 단위 동안은 네. 지표를 계속 관리하면서 변경 계획을 계속 수립을 해 나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20년 미래인데 예. 지금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2025년부터 예. 2040년까지 40년 15년, 예, 15년. 15년이죠. 그러니까 국가 계획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20년 계획이긴 하지만 아하. 15년 이후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맞게 제주를 이렇게 재설계, 네. 비전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간다 이 얘기죠. 예, 그렇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제자유시 종합계획이라는 그 법정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렇죠. 이제 10년 단위 법정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기존 이 지속가능발전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 특별자치도 내에서는 가장 최상위 법정 계획이 국제자유시 종합계획이었습니다. 예. 10년 단위로 이제 미래를 설계하는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용역회사에 맡겨서 미래 비전을 이제 수립하긴 했지만 이전에 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 10년을 뛰어넘는 20년 장기 미래 비전을 계획 세워본 건 이번이 처음인 거죠. 그래서 네. 이번에 반기문 전 총장도 오신 네, 이유가 네. 다 그거예요. 그렇죠. 반기문 총장님은 네. 2015년에 이 그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전략을 전 세계 유엔이 채택할 당시에 예. 현직 유엔 사무총장님으로 재직하셨죠. 당시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님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엔 지속가능 개발 전략 SDGs 예. 전략을 채택한 게 반기문 총장님의 가장 큰 성과였죠.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SDGs 전략을 채택했지만 지방 정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유엔의 지속가능 전략에 따라서 지방 정부의 장기 비전 전략을 예. 이렇게 독자적으로 체계적으로 수립한 곳은 저희도가 선도 모델인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오셔서 직접 보고 예.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희가 뉴스를 보면서 네네. 지사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고 네네. 또 반기문 총장이 참석해서 네. 또 거기에 여러 말씀도 좀 하셨고 네네. 그래서 네. 도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는 뭐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네. 기자들도 마찬가지, 제주도의 최상위 계획은 어쨌든 국제 자유도시 종합 계획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번에 지사께서 발전한 이 기본 전략하고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같이 병기가 되는 건가요? 예, 예. 그 기준에 맞아야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법 중에 저희도와 관련된 법률, 법정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은 무려 260개나 있습니다. 그렇게 예, 많았어요? 모든 계획을 이제 260개나 세워야 되는데 이 260개의 법정 계획을 세우는데 최상의 정책 기조로 삼겠다는 겁니다. 예.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유엔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하는 법정 계획을 앞으로 세워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 260개의 모든 법정 계획과 이 지속가능 개발 전략의 정합성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예. 앞으로의 모든 계획도 예. 이에 부합되도록 이 기준에 맞도록 예. 재설계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지사께서 발표하신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이 네네. 국제 자유도시 종합계획보다 상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 그럼 상위가 제주도의 되는 것이고 어떤 정합성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비전 자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라는 비전을 도출시켜낸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비전이 국제도시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다른 법정 계획에 모두 다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에너지 탄소 중립 계획도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녹색 네. 성장 계획, 기본 계획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이런 기조가 반영되고 기준이 설정되게끔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제가 이 지사님께 좀 자세히 들은 이유는 이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네네, 예, 네. 우리 도민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이게 우리가 제주 국제자유시 종합계획보다 최상위 정책 네네. 기조가 되면서 네네. 이게 모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개의 법안도 다 이거에 맞춰서 이래 정합성을 맞춰가는 네, 네. 과정을 앞으로 거칠 거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 제주도가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닌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기본 토대로 해서 지사님과 우리 공직사회가 잘 제주의 현실을 잘 반영을 해서 재설계를 했다. 그렇죠. 그 목표가 204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주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40년 제주의 비전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일단 전체적인 총론적인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지속 가능한 행복 도시 제주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지속 가능한 행복 도시 제주. 예. 그러면 이제 미래를 연다는 의미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시도의 제일 끝에 있다. 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예. 변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예. 근데 이 지리적 관점을 좀 바꾸자라는 것이고, 지리적 관점을 바꾸면 태평양으로 나가는, 세계로 나가는 제일 앞에 선두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지리적 관점을 보면. 그런데 산업적 관점에서도 보면 우리가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 대전환 정책이나 디지털 대전환 정책이 우리가 뒤처져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의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위치에 와버린 겁니다. 물론 우주 산업도 마찬가지로 선도하는 위치에 와버려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 우주 산업 등을 통해서 신산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위치로 탈바꿈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미 그렇게 시작했고, 그게 2040년 정도 되면 더욱더 확고해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그 위치로서 위상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우리의 비전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예. 지속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환경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이 잘못된 관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좋은 일자리가 있어 경제 성장이 있어야 선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투자도 이루어져야 되고 고용이 창출돼야 되고, 그리고 세금을 내면 또 그게 다시 복지로 선순환되는 이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지속 가능이다. 그런데 이 지속 가능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사회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를 잘 고려해서 다음 미래 세대가 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면서 현 세대는 적절히 써야 되는 거죠. 이 미래 세대와 현 세대의 조화와 균형을 어떻게 잘 이루면서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냐, 이것을 도정의 주요한 지표로 삼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도시라는 것은 모든 궁극적인 우리의 가치와 비전의 목표는 도달해야 될 곳은 도민과 이곳에 살고자 하는 도민, 이곳에 사는 도민들이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된다. 그렇죠. 이 이상 다른 가치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궁극적 비전은 행복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두는 목표를 세운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는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 이렇게 잡으셨다. 그래서 이번 기본 전략 안에 5가지의 테마를 정하셔서 했던 이 5가지는 어떻게 나누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우선은 이제 첫 번째는 환경. 그다음에 뒤에는 사회, 그리고 경제, 그리고 평화, 정의, 그리고 파트너십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17개의 목표를 이렇게 5개의 큰 테마로 이제 정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환경과 사회, 그리고 경제, 평화와 정의, 그리고 파트너십, 요거를 이제 5가지의 큰 테마로 이렇게 잡으셨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시청자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일단 환경 부분부터 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환경과 관련돼서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하수고요. 이 지하수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지하수 관리에서의 핵심 지표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저는 상하수도에 있어서 네. 유수율 관리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 지표로 할 수 있는 게 네. 지금은 유수율 관리가 유수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물이 지금 공급되면서 그리고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가능하냐는 문제죠. 그러니까 누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유수율입니다. 그럼 네. 유수율 수준이 높아지면 이걸 85%까지 2040년까지 높이겠다는 거죠. 지금 예. 현재 55%에서 80% 이상까지 유수율 관리 목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의 유수율 관리, 지하수 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지표로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그럼 육상 생태계를 어떻게 그럼 보존을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9개 마을이 지금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러면 2040년까지는 40개, 50개, 60개 마을로 어떻게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확대해 나갈 거냐 하는 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2026년까지 6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하겠다 우리가 2년 반 전에 발표를 해서 현재 350만 그루를 심었는데 예. 앞으로 그럼 2040년까지는 600만 그루에서 700만 그루까지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숲 조성 사업이나 정원 조성 사업 예.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지표로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육상 생태계의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해양 생태계의 측면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해보고 있는 것이 해중림 조성 사업이나 해조장 조성 사업이거든요. 네. 우리 해녀들이 작업할 때 가서 연안 생태계를 봤더니 해조류가 너무 지금 기후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 상승 때문에 녹아가고 있는데 네. 여기에 어떻게 해조류 증식 사업을 통해서 생물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 생태계를 조성할 것인가라는 측면의 해중림 조성 사업과 해조장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7개 마을, 8개 마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네. 2040년까지는 몇 개 마을까지 확대할 거냐 이것을 지표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예. 또 하나는 맹그루브 숲이라고 이제 열대에 이제 보면 자라는 바다에 자라는 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맹그루브라는 것이 탄소 흡수원입니다. 예. 그 맹그루브 숲 자체가. 예. 근데 제주도에는 이 세미 맹그루브라고 해가지고 예. 맹그루브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유사종이 있습니다. 그걸 세미 맹그루브라고 표현을 하는데 황근이라는 우리 자생종이 있고요. 그래요. 갯대추 나무라는 예. 자생종이 있습니다. 그럼 예. 이것을 우리는 그러면 이제 올해 3월 달부터 저희들이 그 식재 사업을 시작을 할 건데, 제주도예요? 예, 그렇죠. 어. 우리 제주도의 자생종이기 때문에 예. 이미 있는 아니, 것을 숲으로. 숲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바닷가 가까운 곳에 음. 그런 모래사장과 가까운 곳 이런데 이제 성장하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숲의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겠다. 예. 이런 계획을 지표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이런 계획을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세미 맹그로브 숲을 네. 조성하겠다고.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입니다. 아, 예. 아주 신선한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환경 분야도 네네. 상당히 우리 지사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일단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 분야를 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회 분야는 네, 일단 좀 광범위한데요. 그렇죠. 이 지사님께서 일단 강조하시는 게 아까 그 네. 건강 그리고 네. 웰빙의 제주를 네, 하시겠다는 건 처음 아까 좀 언급하셨는데 이걸 좀 세분해서 설명하시면 어떤 복지의 영역을 이게 복지나 포함하는 거죠. 복지군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게 읍면 지역에는 보건진료소가 다 마을마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보건진료소만 가더라도 병원에 가지 않고 네. 각 자기 마을마다 다 있기 때문에 네. 보건진료소에 가시면 의사와 원격 협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춰놨습니다. 하셔야 돼요. 예.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원격 협진을 이제 만약에 안덕면에서 한다. 그러면 안덕 안덕 시내 읍내에 있는 면내에 있는 안덕 의원이라고 칩시다. 안덕 의원 병원장님이 이 디지털로 예. 원격 화상으로 화상 협진을 하는 카메라로.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는 간호사의 진료소장이 있고 예. 그 환자가 여기 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진찰을 받는 거죠. 그러면 약을 투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처방하면 주사를 놓거나 그다음에 약을 투여해 주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을 이 간호사한테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환자의 입장에서는 시내 읍내까지 나가지 않아서 내가 보건진료소에서 의사의 진찰을 받고 네. 처방도 받을 수 있는 네.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저는 지난해는 이제 서부보건소 산하의 서부보건진료소에만 적용을 했었는데 예. 올해부터는 전 보건소에서 확대 시행을 하고 있고 예. 7월 달부터는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읍면 지역과 일개 동지역을 시범적으로 지금 해보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달까지 되면 마무리가 될 것이고 예. 그것에 기초해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신설협의를 좀 해서 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1차 의료 진료를 확대하겠다는 거고 음. 모든 읍면 지역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12세까지의 아동에 대해서는 전수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네. 신청은 해야 됩니다만 네. 신청하면 전담 주치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전담 주치의가 생기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병력에 대해서 그 주치의가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약을 과다 복용하고 있는지 예. 당신은 어디가 원래 좀 안 좋으니까 이거는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구조입니까? 내가 특별히 아프지 않으면 병원을 가지 않는 구조잖아요. 특히 제주도 부모님들 그러니까. 안 가요. 예. 아파도 안 가는. 아파도 안 아파도 안 가잖아요. 가는데 예. 근데 이 전담 주치의가 생기게 되면 그걸 관리를 해준다. 무조건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촘촘한 복지잖아요. 예, 그게. 그게 이제 이미 이제 유럽 쪽에서는 예. 건강주치의 제도가 일반화됐죠. 예.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뭐 이런 스페인이나 이런 쪽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 어쨌든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이제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잘 한번 준비를 해보겠다는 그게 말씀입니다. 소위 말하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복지 혜택이라는 것을 가장 촘촘하게 가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복지가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지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의료복지, 그다음에 네. 또 지사님께서 지금 확대하고 네. 있는 교통복지 네.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이루어지면 진짜 우리 도민들의 삶이 나아졌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 분야를 보면 이제 뭐 걷기 실천율 이게 우리가 건강과 관련된 거니까 걷기 실천율이 지금 현재 우리- 뭐 40% 정도 되는데 우리 도민들이 또 의외로 걷지를 않는다고 안 걷잖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걷게 할 것이냐 해서 우리가 도로를 전면 통제해서 걸어보기도 하고 그 행사는 올해도 하시나요? 예 원래도 합니다. 세 예. 차례 있는데요. 근데 그랬더니 음. 실제 걷기 실천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표를. 네. 그 걷기에 대한 관심이 이게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찬반 뭐 해야 뭐 차를 막아서 안 된다, 뭐 막아도 된다, 뭐 왜 이렇게 하냐, 뭐 불편을 주는다, 뭐 이렇게도 했지만 그 논쟁이 실천율을 걷기 실천율을 높인 겁니다. 야. 5% 이상 높아집니다. 아. 그래서 이것을 2040년까지는 예. 얼마를 높일 거냐? 예. 지금 55%까지 높이는 것으로 이 지표상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를 제가 조금 네네.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역 안에서도 네. 이 삶의 질의 편차가 좀 나타나고 있다. 네,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대담할 때도 그런 맞습니다. 말씀과 예, 예. 또 지사님께서 네. 그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을 네.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네네. 그걸 어떤 정책적인 점검이라든지 이런 건 네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지역 내 균형 발전에 대한 문제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표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15분 도시에 대한 정착률을 이제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35년까지 예. 우리 탄소 중립 목표에 맞춰서 네. 지금 28개 권역으로 지금 나눠서 네. 설계를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범도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8개 지구까지 좀 더 확대되는 사업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읍면 지역에 거주를 해도 행정 서비스나 예. 의료 서비스, 예. 문화 서비스 그리고 쇼핑이 이제 가능한 시스템으로 돼야 한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15분 도시가 2035년까지 우리가 생활권 권역에 맞게끔 성공시키게 된다면 저는 그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 새로운 직종
특히 아까도 막 얘기했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에너지 대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분산 에너지가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 가능해지게 되면 꼭 제주 시내에 있지 않더라도 읍면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일종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워케이션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많은 그 기업의 종사자들이 읍면 지역의 워케이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 입장에서는 체류 기간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2박 3일, 3박 4일 관광객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한 달 아니면 1학기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그렇죠. 이렇게 여기 와서 연구하고 학습하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까 하는 런케이션으로까지 진화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아마 이제 최근에 교육부 장관께서 오셔서 국립거점대학들하고 제주도에서 런케이션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맺기로도 지금 제주도에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 15분 도시 하니까 그 생각이 잠깐 나네요. 네네. 지사님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얘기가 어떤 얘기였냐면 행정계층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제주도를 지금의 행정시의 2개가 아니고 조금 더 세분화하자.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한 5-6개 얘기가 됐었는데 그 생각이 얼핏 납니다. 경제 얘기하시죠. 경제 분야. 지역에 활력이 돌고 또 기업하기 좋은 제주가 돼야 되는데 경제 분야는 어떤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일단 설명을 좀 해주죠. 핵심은 지역 내 총생산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여 나갈 거냐.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24조 원 정도 이제 총생산 규모인데 제주도가 지금 현재 24조 원. 그러면 이것을 2040년까지는 어떻게 키울 거냐.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보면 연간 성장률을 3%로 좀 상정을 하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작년에 3%였고요. 재작년에 이제 4.7%가 제주도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낮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3%를 계속 우리가 2년 연속 이제 해오기 때문에 2024년도 그렇게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올해도 또 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만 3%대의 성장률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제를 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략 이제 65%의 지역 내 총생산 증가율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이제 지표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하는 우주 산업, 뭐 그다음에 뭐 이제 그린 수소 산업, 분산 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 산업 이것을 지표로 어떻게 전환시켜 볼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주 산업은 무슨 저 지표로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제조업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연관 산업의 발전을 해야 돼요. 같이. 그러면 제조업의 지금 현재 3.7% 제조업 비중을 이제 지역 내 총생산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9%, 10%까지 2040년까지는 갈 수 있겠다. 그러면 연간 제조업 성장률이 2% 이상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연간 제조업 성장률 2% 이상 늘리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우주 산업이나 에너지와 관련된 산업들도 이렇게 제조업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 된다. 바이오 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화장품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펼쳐왔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좀 더 규모화하고 그 다음에 레드 바이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BMI라고 제약회사가 제주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첨단 과기단지에 와 있는데 여기도 상장 기업입니다. 여기서 수출을 지금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 BMI가 여기 와 있다는 얘기는 제약회사들도 여기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물종 다양성이 워낙에 풍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연구하고 개발하기 적절한 위치라는 그 때문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와 유사한 제약회사들을 어떻게 오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바이오 분야의 제조업도 상당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리고 지금 용암해수 산업단지도 원래 이제 5월달에 그 아파트형 공장을 준공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10개 기업 정도가 더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곳에도. 그러면 그곳에서 생산되는 용암해수 기반의
생산품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제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분야는 아까 이 우주산업부자는 우리 지사께서도 강조를 많이 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요 정도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와 인권, 평화 정의 전략이라고 테마를 잡으셨는데 제주도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지사께서 기본 전략 안에 담으신 평화와 이 정의 부분의 전략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그 평화에서 이게 지수로 우리가 지표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평화의 섬 지정했고, 그다음 이걸 이제 관리해 나가는 거고, 그다음 무슨 예를 들어서 사산 문제와 관련돼서도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지표로 관리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안전입니다. 안전. 평화와 제도라는 틀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안전이다. 우리가 도민이 제주도에서 살아나가는데 어떤 재난으로부터, 재해로부터, 전쟁으로부터,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게 안전지수입니다. 안전지수. 그러면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안전지수가 아주 안 좋습니다. 우리 5등급입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 발생률이 좀 높습니다. 절도도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계속 지금 연구하고 있고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그래도 단계별로 5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이 수준으로 가는 로드맵을 이 지표 관리에서 세부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걸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그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안전지수에 대한 것은 우리 그 안전건강실에서 별도의 목표를 좀 세웠습니다. 목표를 세워서 특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치경찰제의 이원화를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주도만 자치경찰 이원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적인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국가로부터의 재정 지원이나 인력 지원을 좀 더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돼서 도내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까 고민 끝에 자치경찰을 학교 안전경찰관으로 해서 상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따도 많이 없어졌고 학교 폭력도 많이 사라졌고 학교의 분위기가 매우 좋아졌다는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3개 학교까지 확대했고 올해는 6개 학교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이제 이게 적용이 되는데 그 지역 학교 안전경찰관 제도를 통해서 학교 폭력이나 왕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개선됐다는 것이 지표로 또 확인되게 되면 더 많은 학교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즉 안전과 제도를 통해서 평화와 제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지표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사님께서는 지금 평화 정의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안전 부분을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 오영훈 지사를 생각을 하게 되면 평화와 정의, 이 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특히 4.3의 해결, 그래서 4.3의 진상규명에서부터 지금 배보상까지의 일련의 절차가 쭉 진행이 되어 왔고 이런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좀 드물거든요. 솔직히 절차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물론 지사께서 재임하실 때 하신 일은 아니지만 이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부분도 그래서 평화의 섬이 원래 20주년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화 정의 부분에서의 우리 지사께서는 기본 전략 부분에 있어서의 그 테마를 안전에 아주 중점을 두고 도민들의 안전을 가장 강조를 아까 하셨습니다만은 사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배보상이 지금 1만 4천여 명의 희생자 유족들에게 지금 배보상이 지급되고 보상이 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0% 이상 지급이 됐습니다. 앞으로 2년 내에 이것도 완료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그 범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아버지인데 아버지라 못 부른 거. 예, 만약에 예, 이런 예. 것들에 대한 범위를 가족관계 가족관계를 정정을 가족관계 폭을 등록부를 넓혀- 정정해 줄 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대단히 큰 거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오사카에 가서 봤더니 오사카에 있는 우리 제일교포들도 사상 보상을 다 받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은 고국이 제주도가 본인들을 챙겨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이 보상금을 지급받는 걸 보면서 얼마나 그 감동적이었는지 저희들한테 진짜 매우 고마워하고 있고 또 그분들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가 뭐 이거는 근데 네. 이전에 우리 제주도의 교육 발전, 네, 기본적인 발전할 때 제일교포들의 네. 그 헌신과 기여는 네.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 때문에 네, 네.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오영훈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는 부분은 뭐 이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제일 제주인 문제에 대해서는 평화의 범주에서 또 그리고 파트너십 이 글로벌 파트너십 이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지표 관리가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지금 5번째 네, 아까 네. 말씀하신 이 네. 파트너십 부분인데요. 예. 여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일단 설명을 줘요. 파트너십이 뭘까? 우리가 지금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에너지 대전환 탄소 중립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AI 디지털 대전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유엔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도 이제 우리가 채택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요번에 도쿠시마 현을 저희가 그 오사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도쿠시마의 현이. 예. 근데 도쿠시마 현 지사가 지난해 제주 포럼 때 방문했다가 아하. 제주의 에너지 대전환 탄소 중립 정책을 보고 네. 우리도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MOU를 맺자, 교류 협력을 우리가 하자. 해서 도쿠시마 현에서 제주도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일본 방문, 그 신년 인사에 갈 때 네. 도쿠시마 현을 방문했고 먼저 방문해서 교류 협력 사인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가서 봤더니 네. 저와 똑같이 이 배지를 다 도쿠시마 현 관계자들이 다 달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즉 도쿠시마 현도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전략을 별도로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제주도와 같이. 예. 그러면 그래서 이 도쿠시마 현 관계자들이 공무원들이 다 이 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이 지속가능 SDGs 배지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도쿠시마 현과 제주도가 이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전략을 공통의 의제로 서로가 잘할 수 있는 공유가 가능한 거죠. 그럼 사례 공유가 되고 그러면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탄소 중립 목표를 그쪽도 하고 있습니다. 수소 보급도 그쪽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방식과 여기서 하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서로의 이런 수소 정책과 탄소 중립 정책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 파트너십 할 때 교류를 할 때는 관광 교류만 했습니다. 맞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발리 가서 뭐 하고 그다음 뭐 오키나와 가서 하고 세미나 한번 하고. 네, 세미나 하고 이제 이런 건데 내용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에너지 관련 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기업 간의 교류가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야 부가가치를 창출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기업도 일본 도쿠시마에 진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쪽 기업도 이쪽에 진출할 수 있어야 된다. 상호 호혜적으로 이런 파트너십이 더욱더 확대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그게 거고. 진정한 파트너십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15 지방 정부와 이제 국제 교류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2040년까지는 35개의 지방 정부와 파트너십을 좀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표 관리를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사님을 통해서 정말 자세히 설명을 들었는데 범위가 상당히 많고 네네. 또 지금 저희가 이 안에서 다 설명을 듣기도 상당히 벅찬데 근데 이 기본 전략을 물론 우리 지사님이 네네. 중심이 되셨겠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이 직접 만들었다면서요. 외부 뭐 전문 연구기관에 넘기지 않고. 그 예전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국제도시 종합계획이나 제주 미래비전 계획 수립할 때는 보통 용역을 줘서 14억, 17억 이렇게 투입해서 엄청난 용역을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만든
우리가 만든 계획이 아니라 대행자가 만든 계획이 과연 우리의 미래 비전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을까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예. 좀 어렵긴 하겠지만 우리 스스로 한번 만들어 봤을 때 그 경쟁력은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예. 그래서 2년 동안 준비를 한 겁니다. 2년. 예, 그래서 관련 조례도 제정을 했고 또 이제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여론조사, 그리고 또 전문가 토론, 그리고 원탁회의 이런 방법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이 계획을 수립해냈다는데 저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금 업무가 이 계획에 연관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쨌든 도민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도정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예. 도정의 모든 업무는 도민의 행복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지속가능한 행복도시라는 이 비전에 안 들어있는 업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업무가 국제적인 기준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떻게 위치해져 있고 그 정합성을 맞추면 우리의 목표가 얼마나 더 비전 있게 보이고 더 디테일하게 보이고 수립 가능하게 보일까 예. 이거를 봤던 거죠. 예. 근데 실제 그래서 만들어 봤더니 우리가 국제적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계획을 비전을 수립했고 계획을 만들어냈다라고 만들어냈다. 자부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모든 일을 새로운 업무를 시작할 때나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 지침으로 해서. 여기에 부합되도록 만들어 가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미 지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5년 단위별로 2040년까지 제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15년 지표가 제시돼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앞으로 5년 단위 계획이 계속 새롭게 수립되겠지만 그 지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기준이 제시돼 있기 때문에 네. 일하기가 매우 수월해지는 거죠.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를 타이틀로 한 2040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에 대해서 우리 오영훈 지사님으로부터 아주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더 덧붙이시거나 아니면 네. 우리 도민들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를 겸해서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저희 도민 여러분, 제주도정이 그간 2년여의 시간을 걸쳐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2040년 미래를 예상해보는 미래 비전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보았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계획이라고 생각되지고요. 앞으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 도민 여러분의 참여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실행 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영훈 지사께서 이 직접 설명한 청사진들이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영훈 지사와 함께한 김석범의 인터뷰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